시청자분들께서 기억하시는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차가 있으신가요? 혹은 갖고 싶었던 차가 있으셨나요? 저는 1세대 소나타, 가크렌저, 세피아가 가장 기억에 남고 로망이었던 차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께서 손꼽는 추억의 차량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차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은 바로 그때 그 차들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11 출연자로 등장한 까메오TV 허지훈 작가입니다. 이번이 세 번째로 만나 뵙는데 아직도 많이 어색해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해볼 그때 그 차들의 세 번째 주인공, 1991년 혜성처럼 등장했죠. 기아 자동차의 프라이드와 함께 1990년대를 주름잡은 쌍두마차, 바로 대우자동차의 티코입니다. 새로운 세대, 새로운 차 티코라는 슬로건을 걸고 태어난 우리나라 유일의 경차 티코를 다들 기억하시나요? 정말 프라이드와 함께 90년대를 평정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각설탕이라 불리는 티코, 별명도 일화도 많았는데요. 말씀드릴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 티코의 대표적인 광고를 한번 봐볼까요? 자, 광고 속으로. 기다렸던 국민차 티코. 새로운 자동차 문화가 시작된다. 적게 쓰는 지혜가 돋보인다. 이것이 티코. 그때 그 차들의 세 번째 주인공 티코에 관해 얘기하기 전에 대우 자동차의 역사에 대해 살짝 알아봐야겠죠? 대우 자동차의 역사는 너무너무 길어 후다닥 빠르게 얘기해보겠습니다. 현재 GM 코리아라 불리는 대우 자동차는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브랜드 중 그 역사가 엄청 오래된 브랜드인데요. 대우 자동차의 뿌리이자 전신이었던 신진공업사가 1937년 설립되면서 대우차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자동차 정비공 고 김창훈 회장님의 손에 태어난 신진공업사는 동네 구멍가게 규모의 자동차 수리 정비소였어요.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버리고 간 망가진 지프 차량을 수리하며 조금씩 회사를 키워갔는데 한국전쟁의 종전협상 체결 3년 후인 1955년 부산 전포동에 공장을 설립하며 본격적인 신진공업사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설립 전부터 버스를 만들었던 기술력을 기반으로 버스 생산 판매로 사세를 더 키워갔는데 1962년엔 국내 최초의 25인승 소형 버스를 생산 판매해 2,000대의 판매고를 올리면서 엄청난 돈을 쓸어모으게 되죠. 이렇게 신진공업이 떼돈을 쓸어 담는 것과는 반대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기업이 있었어요. 바로 새나라 자동차입니다. 시발 자동차의 후발주자로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을 이끌었던 자동차 브랜드였지만 이 당시는 많은 자동차 브랜드들이 생겼다 사라지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시대였죠. 몸뚱이를 더 키워야겠다고 생각한 신진공업은 때마침 허덕이다 파산한 새나라 자동차를 인수하며 승용차 생산 기술력을 흡수하고 신진 자동차공업으로 회사명을 바꾸면서 버스만 생산하던 자동차 회사에서 종합 자동차 회사로 탈바꿈합니다. 그 후 일본 자동차 브랜드 토요타가 신진 자동차공업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양 기업은 자동차 생산 기술을 교류하는데 이에 탄력을 받은 신진 자동차공업은 버스, 트럭은 물론 시발의 후발주자로 불리는 코로나, 크라운 등을 생산 판매하며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하지만 1971년 그 유명한 중국의 총리 저우언라이가 발표한 4원칙에 따라 토요타가 우리나라에서 발을 빼면서 신진 자동차는 도산하게 되는데 전부터 국내 자동차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가 이 신진 자동차 공업의 지분 50%를 인수하며 제너럴 모터스 코리아를 설립하죠. 그리고 2년 뒤에 터진 오일 쇼크로 인해 자동차 시장이 암흑기를 맞자 파산 직전까지 간 신진 자동차 공업의 지분을 제너럴 모터스에 전부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 브랜드가 우리나라 시장을 잠식할 움직임을 보이자 안돼, 난 그 꼴 절대 못 봐 하며 산업은행이 구원투수로 등장하죠. 그 산업은행이 이 신진자동차의 지분 50%를 인수하며 1976년 세안자동차로 회사명을 바꾸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발을 하지만 잘 나갈 줄은 알았던 기대와는 달리 1978년 세안자동차는 몰락의 길을 다시 걷고 전과 같이 파산을 맞이했어요. 이때 고 김우중 회장이 이끌던 대우그룹이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던 세안자동차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고 1983년 제너럴 모터스로부터 경영권을 인도받아 대우자동차 주식회사로 회사명을 바꾸게 되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우자동차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참 묘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신진자동차는 그 시절 정부의 자동차 산업 합리화 조치, 즉
승용차는 현대자동차와 신진자동차가 생산하는 전멋이기 때문에 버스와 트럭을 생산하는 걸 멈추고 승용차 생산에만 매진하면서 기술력을 착실히 쌓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노하우를 착실하게 쌓은 신진자동차는 파산해서 대우에게 먹혔고, 신진자동차를 먹은 대우는 중형, 대형 자동차를 생산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죠. 이런 경우를 뭐라 한다? 죽 써서 개줬다. 대우 자동차의 가장 대표적인 차량인 로얄 시리즈인데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어우, 정말 대단했죠. 이 로얄 시리즈의 위상은 그때 그 차들 갓그랜저 편에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패스하겠습니다. 뒤를 이어 출시한 운명의 라이벌 갓그랜저의 등장으로 우리나라 고급 승용차 부문에서 경합을 벌이며 잘 나가던 대우 자동차와 현대 자동차는 정부의 요상야릇한 계획에 간담이 서늘해지는데요. 1980년대 말 정부는 국민차 계획이라는 이상한 걸 진행한다며 자동차 브랜드를 선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차 계획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례가 있죠. 독일의 히틀러가 포르쉐 박사에게 가격이 싸고 가족이 탈 수 있어야 하며 성능이 좋아야 하고 잔고장이 없는 자동차를 만들라는 명령으로 태어난 차, 폭스바겐 비트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러한 국민차 계획에 선정되면 이른 시일 내에 자동차를 만들어야 했고, 그 국민차를 최우선으로 판매해야 했는데 예상되지 않는 기대와 매출에 대한 우려로 너도 나도 꺼리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야, 긴장했냐? 긴장 풀어, 살살 해줄게 라며 약을 팔았고, 그 약을 누가 먹느냐에 모든 자동차 브랜드가 숨죽여 똥줄을 태웠는데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야, 대우조선, 너희가 해. 너네만 믿는다. 응? 자동차 회사가 아닌 조선업체? 당사자나 비당사자나 너무 황당했죠. 정말 황당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정신줄 놓을 겨를이 있나요? 전땡땡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이 피할 수 없는 황당한 결정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대우조선은 부랴부랴 일본의 스즈키와 협약을 맺었고, 스즈키 알토 3세대의 플랫폼을 그대로 가져와 국민차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1991년 어마어마한 국민차가 탄생하는데요. 일명 각설탕, 깍두기라고 불리는 오늘 그때 그 차들의 주인공 티코가 탄생하죠. 국내 최초로 경차라는 타이틀을 걸고 나온 티코는 금방 망할 거라는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데, 국내 유일 경차 그리고 국민차라는 수식어를 매달고 출시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끌며 엄청난 판매고를 기록하게 됩니다. 전편의 주인공인 프라이드와 함께 원투탑으로 불리면서 작은 체구에 비해 출력비가 좋고 성능과 공인 연비까지 뛰어난 차량으로 평가받습니다. 게다가 티코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 엄청 저렴하다는 것인데, 원래는 200만 원대로 출시하려고 했으나 물가 인상폭과 부품 단가 문제로 실제는 300에서 400만 원대에 판매가 되었어요. 최하위 트림의 가격은 290만 원, 최상위 트림의 출시가는 약 390만 원이었고, 현재 시세로 환산해보면 685만 5,600원에서 921만 9,600원으로 판매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티코는 당시 서민들의 발이 되어준 아주 고마운 차이며 또 국민차였습니다. 자, 그러면 티코의 성능과 디자인에 대해 살펴봐야겠죠? 우선 성능과 제원을 살펴보면 스즈키 알토 3세대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인지 엔진과 외형이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요. 전륜구동 방식으로 800cc의 일명 헬리오스 엔진을 탑재해 41마력을 낼 수 있었고, 5단 수동, 3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해 연비는 24km/L를 자랑했습니다. 와, 연비 이거 실화인가요? 엄청났어요 정말. 게다가 공차 중량은 프라이드와 마찬가지로 1톤도 안 되는 600kg 초반. 시내에서 가벼운 몸놀림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딱 좋은 크기와 무게를 자랑했죠. 외관 디자인은 대표적으로 국민차로 불리는 폭스바겐 골프 그리고 프라이드, 알토 3세대와 많은 것들이 닮았는데, 아무래도 알토 3세대 모델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니 쌍둥이라 봐도 되겠죠. 근데 1난성 쌍둥이가 아닌 2난선 쌍둥이입니다. 차이가 조금은 있어요. 네모난 박스 모양과 창문, 헤드램프, 범퍼 등 디자인 요소를 모두 각진 모양으로 적용했고, 투톤 컬러를 적용해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티코 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색은 빨간색이죠. 이 빨간색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실내 디자인을 살펴보죠. 아기자기하고 심플한 스티어링 휠과 작은 아날로그 계기판. 근데 저 계기판의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디자인 아닌가요? 바로 현재 출시되고 있는 쉐보레의 스파크의 계기판과 닮았습니다. 아마 스파크의 귀엽고 심플한 계기판 디자인은 티코에서 물려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시에 트렌드였던 디자인을 적용한 센터페시아 버튼들은 클래식카의 감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차이다 보니 차량 크기에 맞게 사이즈가 조금은 작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기어봉, 얇고 긴 저 모양의 기어봉은 당시로서는 쇼킹했던 디자인으로 예전에 버스를 만들던 DNA가 살짝 녹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등산할 때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 같아요. 이번에도 실내 디자인 중 제가 뽑은 킬링 포인트는 바로 저 알록달록한 시트 보이시나요? 촌스러워 보이는데 왜?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심심할 뻔한 실내 디자인에 포인트를 줘야겠다는 당시 디자이너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게다가 어렸을 때 작은 아버지 차가 티코였는데 구매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를 태우고 놀러 가고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제가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시트에 좀 흘렸는데 저 알록달록한 무늬 덕분에 스무스하게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검은색이나 베이지 시트의 가죽이었으면 아마 제 어금니와 뺨은 남아나질 않았을 거예요, 어렸을 때. 자, 계속해서 오늘 그때 그 차들의 세 번째 주인공 티코에 관한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요. 작은 고추가 맵다의 대명사인 프라이드와는 달리 이 티코는 작은 고추라 약하다고 불리며 많은 일화를 낳았는데, 심지어 만들기 시리즈의 패러디인 티코 시리즈까지 나와 티코의 작은 심장을 후벼 팠었죠. 티코 시리즈 중 유명한 것들을 살짝 얘기해보자면, 빨간색 티코의 별명은 깍두기, 흰색 티코는 각설탕, 까만색 티코는 초콜릿인 미니쉘로 불렸는데, 이 별명 덕인지 미니 쿠퍼, 피아트 500, 폭스바겐 비틀 등 작은 수입차들은 강남 깍두기, 강남 각설탕이라고 불렸죠. 티코 시리즈 중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어느 한 빨간 티코가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 깍두기다! 라고 놀렸어요. 운전자는 화가 났지만 참고 갈 길을 가려고 했죠. 근데 뒤에서 갑자기 깍두기 뒤에 총각김치 지나간다! 라고 하는 말이 들려오길래 뭔 소린가 싶어 백미러로 뒤차를 확인했더니 빨간 다마스가 따라오고 있었다죠. 이 외에도 웃긴 모욕 시리즈 등이 많은데 그중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느 한적한 오후 독일 아우토반을 달리던 우리의 티코가 고장으로 인해 갓길에 정차 중이었습니다. 독일은 히치하이킹처럼 길에서 손을 흔들어 방향만 맞으면 누구나 차를 태워주는 분위기 좋은 나라였죠. 타짜에서 김혜수 누님이 히치하이킹 하시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의 티코 운전자는 고속도로이기는 하지만 손을 흔들어 일단 아우토반을 빠져나갈 생각으로 히치하이킹을 시도했는데요. 몇 번의 시도 끝에 나타난 구세주는 멋진 벤츠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아우, 차가 고장나군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 감사합니다. 저 다음 출구까지만 태워다 주시면 제가 견인차를 불러서 갈게요. 저기까지만 부탁드립니다. 벤츠 운전자는 코를 외치며 벤츠로 티코를 견인해주기로 합니다. 사실 벤츠 운전자는 왕년에 카레이서 출신이었고 자신의 벤츠가 작고 가벼운 티코를 끌고 가는데 문제가 없어 보였기에 이러한 것들을 과시도 할 겸 시원하게 콜을 외친 거였어요. 벤츠 운전자는 견인 준비를 끝내고 제가 너무 빨리 달린다고 생각되시면 뒤에서 경적으로 울려주세요. 그럼 천천히 달릴게요. 라 말한 뒤 아우토반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벤츠가 티코를 매달고 한참을 달리고 있는데 저기 뒤에서 포르쉐가 시속 200km의 속도로 벤츠를 추월했어요. 이에 열받은 왕년의 카레이서 벤츠 운전자는 승부사의 기질이 다시 타올라 흥분하기 시작했고 뒤에 있는 티코를 매달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포르쉐를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포르쉐와 벤츠는 시속 250km의 속도로 영화에서나 보던 대추격전을 연상케 하듯 아우토반을 달려갔죠. 그렇게 누가 이겼는지 그 결과는 모른 채로 3개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우 직원이 티코의 시장 조사를 위해 독일을 방문했는데 웬걸? 독일에 수입된 한국차의 40~50%가 티코였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의아해하던 직원은 그 이유를 알아보던 중 벤츠와 포르쉐의 대추격전의 목격자를 만나게 되죠. 제가 그날 아우토반을 달리고 있었죠. 저도 한스피드 하는 사람이라 한 200km 정도로 스피드를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벤츠와 포르쉐가 250은 훨씬 넘을 것 같은 속도로 제 옆을 쌩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뒤를 티코가 바짝 붙어서 똑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었어요. 그 세대가 아우토반을 마치 자기 부대인 것처럼 휘젓고 다니는 걸 봤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벤츠 뒤를 바짝 뒤쫓던 티코가 글쎄 경적을 마구 울리면서 비키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와, 라며 얘기를 끝내고 직원을 뒤로 한 채 서서히 티코를 끌고 사라졌다는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밌는 티코 시리즈까지 탄생시키며 인기를 끌었던 티코는 출시 첫 해인 1991년에만 3만 1000여 대가 판매됐고 다음인 1992년엔 5만 9천여 대가 판매되며 승용차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던 1995년 당시 승용차 판매량의 4%를 점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티코는 수치상으로 보이는 판매량과는 달리 대중의 인식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티코가 태어나기 전부터 차의 크기를 일종의 계급으로 여기는 풍조가 만연해 있었고 다양한 편의사항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한 보수적인 시장이었는데 그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소형차보다 작은 크기의 빈약한 편의사항을 가진 티코는 당연히 무시당했고 그래서 앞서 얘기한 티코 시리즈까지 나올 정도였죠. 하지만 1997년 우리나라 최악의 경제 위기인 IMF를 맞이하면서 이런 티코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싸구려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저렴하고 실속 있는 자동차로 통하게 되면서 판매량은 월 1만 대 이상으로 뛰어올랐죠. 이렇게 프라이드와 함께 어려운 시대에 서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어준 티코는 1998년에 마티즈가 출시되면서 7년간의 인기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저렴한 판매 금액을 제하면
실내 편의 장비가 많이 없었고 우려 먹을 대로 우려먹은 엔진과 식상한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단점이 너무도 많았던 탓이죠. 반면에 마티즈는 최근에 출시 차량인 만큼 보기에 세련된 디자인의 편의 장비도 많았고 또 티코와 얼마 차이 나지 않는 판매 금액으로 출시됐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점점 티코에서 눈길을 돌린 겁니다. 티코의 판매량은 점점 줄어들었고 2년 후인 2000년 대우자동차는 티코의 내수 판매를 전면 중단하지만 2001년 초까지 수출은 계속됐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출량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결국 티코는 2001년 초 수출을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기고 단종됩니다. 국민차 프로젝트로 시작한 대우 국민차 티코는 우리나라 경차 시장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후속 모델인 스파크가 기아 자동차의 모닝과 함께 경차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그때 그 차들의 세 번째 주인공인 티코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프라이드와 함께 양대 산맥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추억을 남겼고 또 오픈 티코 시리즈까지 남기며 그만큼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큰 인기를 끌었던 티코. 프라이드는 도로에서 간간히 볼 수 있지만 어째선지 티코의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도로에서 보게 된다면 저도 깍두기 차 지나간다 라며 작은 목소리로 놀렸던 옛 추억에 잠겨보고 싶습니다. 시청자, 구독자분들께서 추억에 있는 자동차 혹은 기억에 남는 자동차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그때 그 차들과 함께 카메오TV에 올라올 영상 많이 기대해주시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